네,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죠. 일단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를 살펴봤을 때 의외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더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계좌도 빨리빨리 좀 플러스로 전환이 좀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종목들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좀 편안하게 장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날이 좀 계속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고 좀 웃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방송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하면 시장 잠깐 좀 살펴보고요.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우리가 방에서 좀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계속 요즘에 밀고 들이고 있는데 지금 연중 최고치가 아니라 역사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종목이 별로 없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한 시간이 될 텐데요. 종목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신규 종목입니다. 저희 유료 회원분들도 아직 안 들어갔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지금 평이 좋진 않은데 저는 그 이유를 좀 알기 힘든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맨 밑에 나와 있듯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좀 분할 매수로 모아 가시면 괜찮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장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일단 거래소 시장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은 하락 추세입니다. 뭐 아직은 하락 추세고, 사실 오늘의 이 흐름을 잠깐 본다라고 하면, 요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글쎄요, 요 흐름이랑 좀 약간 비슷합니다. 여기 봤을 때, 그죠? 네. 기술적 분석만 봤을 때는 오늘 이렇게 반등 준 게 과거에 다시 하락으로 접어드는 요 흐름과 좀 비슷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요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해도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한 흐름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도 마찬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커뮤니티나 뭐 종목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뭐 주식 얘기를 할 때도 너 차트 좀 볼 줄 아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약간 이 언더 쪽에서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이런 차트를 만드는 롤링도 했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차트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의 계좌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 업황이고, 그 다음에 종목이 되겠죠. 물론 시장 상황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뭐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죠.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뭐 HMM이나 무슨 CS 윈드나 이런 10배씩 간 종목군들이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과연 10배를 갈 수 있었을까? 업황은 굉장히 좋았죠. 뭐 HMM의 그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그 다음에 CS 윈드의 뭐 외국에서의 풍력 이런 것들, 아무리 영업이익이 막 퀀텀 점프를 하더라도 시장에 받쳐주지 않으면 그런 템베고 종목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은 조금은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코로나 때의 이런 흐름은 뭐 제가 봤을 때 몇 년 안에는 다시는 오진 않을 겁니다. 이 흐름은 다시는 오진 않고, 요거 관련돼서도 이따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영상 보시면서 뭐 힘든 부분 아니니까 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의외의 반등이었을 때 더 기분이 좋은 법이죠. 사람은 일단 내용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내용은 나쁘지 않고, 시장은 사실 텍스트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제 전일 유럽장인데 텍스트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시초가 대비해서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 부분이 사실 종목들이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유럽 쪽의 흐름이 나쁘긴 했었습니다만,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뭐 볼 때, 근데 유렉스 독일 최대 선물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유렉스 코스피
선물 봤을 때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시초가를 많이 맞춰주는데, 물론 뭐 미국 쪽에서 뭐 신흥국 ETF나 이런 것들은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대부분 시초가는 높게 잡을 줄 알았었어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뉴욕 증시도 별로, 뉴욕 증시도 뭐 내용 자체는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뭐 그랬었죠. 그냥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막 폭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하락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강세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평이한 하락이 있는데, 일단 전일의 충격에서 우리나라처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지만 미국 시장도 나름대로는 뭐 좀 다이나믹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살아날 기미가 좀 보이진 않네요. 재고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안 좋다 할 때 사는 거고, 길게 봤을 때 물론 문제가 되긴 하는 겁니다만은, 안 좋다 할 때 사고, 좋다 누구나 반도체 할 때 파는 게 가장 좀 뭐 리즈너블한 그런 투자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시장을 정리를 하면 사실 외국인들의 도움을 그렇게 받지 않고 시장이 나름대로 시초가도 띄우고 장중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또 바뀌었나? 네. 1, 2위가 지금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지금 셀트리온이 다시 올라갔네요. 네. 최고치로 끝났다라는 점. 거래소는 시초가 대비해서 이렇게 쏘쏘했는데, 수급을 보면 너무 외국인 할 필요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뭐 외국인들은 시장의 색깔을 결정을 하고, 섹터는 뭐 기관들이 주도를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그 어떤 우리나라 참여율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코스닥 보면, 코스닥은 화면에서 보시듯이 빨간 선 외국인이죠. 플러스로 매수로 끝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마이너스 매도로 시작을 해서 끌어올렸다는 점. 요게 이제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코스닥은 개인, 기관, 뭐 물론 오늘 기관이 굉장히 코스닥에서 한몫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는. 거래소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도로 끝났지만, 그래도 장중에 팔았던 물량들을 대부분 다 걷어들이면서 끝난 게 시장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계속 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래소 같은 데서 이런 데들 이렇게 선거 놓고 얼마까지 올라간다 떨어진다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방송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무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주식으로 돈 한 푼 못 벌어본 분들이 할 수 있는 멘트들이 뭐냐면, 전문가분들도 사실 그런 멘트를 가끔 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수급으로 뭐 외국인들이 얼마를 뭐 팔았다, 뭐 샀다, 그 다음에 풋옵션, 선물에서의 거래, 뭐 풋옵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일의 시장을 예측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보고 있죠. 누구나 다 보고 있고, 이 선물 투자라는 건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고, 우리나라도 한때 파생 시장 전 세계 2위까지 갈 정도로 이 좀 도박성 매매를 좋아하는 나라로서 그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저런 누구나 다 보는 포지션을 갖고 시장이 다음 날을 예측을 한다는 건 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일단 뭐 정리를 하면 의외로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더 좋았던 시장이다. 이렇게 시장은 그냥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업종별로는 오늘 뭐 대부분 좋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전날 좋았던 기업, 최근에 좋았던 뭐 방산주, 뭐 태조, 이방원 요런 애들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빠졌던 그 종목군들이 더 많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요렇게 하락장에서, 이게 급락장에서 좋았던 종목군들은 이렇게 시장에 반등을 주면 원래는 이렇게 죽는 흐름들이 나오는 게 원래는 정상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뭐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할 때,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내 종목 올랐는데 반등 줄 때는 왜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런 급락 구간에서 올랐던 종목군들은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좀 뭐 평이한 흐름이나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어떤
정상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뭐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네. 자, 계속 보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주식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영어에 왕도는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어떤 식으로 사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드라마만 주구장창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문법을 딸딸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외국인을 만나서 뭐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배우는 경우도 있고 뭘로 하든 잘만 하면 됩니다.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돈만 벌면 됩니다. 돈만 벌면은 뭐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라는 것도 있고 뭐 전략도 다 틀리고 시장을 보는 어떤 스탠스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도 뭐 하락의 초기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부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쪽도 있고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누구도 정답이 아닙니다. 시장은 누구도 정답이 없어요. 근데 주식 시장에도 역시 뭐 영어처럼 왕도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뭐 단기 매매에 너무 치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테마주만 쫓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이미 오른 것을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든가. 하지만 이 고점이라는 것도 좀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50% 올라간 뭐 10배 올라간 종목이 50% 올라갔을 때는 완전 최저점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좋은 예로 만약에 뭐 HMM 같은 거 한번 10배곤한 종목 한번 보면 예전에 10배 올라갔을 때 이제 10배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뭐 시작해서 3천 얼마에서 시작해서 5천원이 5만원이 넘어가서 사실 10배가 더 올라갔죠. 뭐 13배 정도 올라갔나? 근데 여기 요 구간 보면 이렇게 10배 올라갔을 때로 돌아가서 10배 올라갔을 때 돌아가서 예전에 스타트에서 50% 정도 올라간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만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담스럽잖아. 굉장히 그죠? 엄청 많이 올라왔어. 이걸 살 때 고점 매수 무모하게 고점 매수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막 그 상하이 그 컨테이너 운임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동량이 오히려 엄청나게 늘면서 뭐 운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기서 산 건 뭐 성공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지나간 다음에 보면 정말 저점으로 보이죠. 네, 정말 저점입니다.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그죠? 이게 차트라는 거죠. 네. CS 윈드 마찬가지고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CS 윈드와 HMM에서 10배거를 수익을 낸 사람이 과연 존재를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있을 수도 있죠. 계실 수도 있는데 뭐 5배에 팔았어도 잘한 거고 뭐 200% 수익 내서 잘한 거지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뭐 요러한 구간들 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HMM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가장 핫하게 오르기 전에 약 3달 동안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가장 핫하게 오르기 전에 3달 동안 횡보했다. 이때 시장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막 다른 거 올라가는 종목이 막 눈에 보여. 내 거는 막 횡보하고 있는데 안 팔 수가 없겠죠. 그 당시에 차트로 간다라고 하면 이 당시에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수익이 충분히 나신 분들은 참을 수가 있죠. 참을 수가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 빵빵 터질 때 따라잡은 분들은 보통 차트만 보고 아니면 그냥 뭐 시장에서 왈가왈부 되는 종목 샀을 때 이렇게 한 3달, 4달 동안 횡보를 하고 옆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막 빵빵 터져주는데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차트로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네. 10개의 차트가 급등주 차트가 나와서 샀을 때 하나만 올라가도 차트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 투자의 그 어떤 뭐 생각이죠. 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친 적은 뭐 있긴 합니다. 자, 그럼 보면 아모그린텍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업황을 분석을 하고 기업을 분석을 해서 저점이다. 뭐 밀려도 뭐 감내가 가능한 수준의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비중을 실어서 주력주로 갖고 가고 나머지는 매매로 갖고 가는 거죠. 지금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아모그린텍 지금 어제 우리는 저는 증권방송 잘 안 보는데 거의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뉴스들 나온 거 보면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밤에 하는 방송들 보면 아모그린텍 다 추천하고 있더라고. 전 증권사에서 한 두세 개씩은 전문가들이 나서 추천을 한 것 같아. 근데 아모그린텍을 종목을 보고 여기에서 사서 물렸다가 본전이 오고 수익으로 전환된 분들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기업 내용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봤을 때는 투자라는 개념을 살 수는 없겠죠. 근데 매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언제 사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했을 때는 이날 시초가가 되겠죠. 어제 시초가. 어제 시초가 장 전에 제가 이제 딱 하나를 드렸어요. 저희 방에. 요거, 어제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시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8시, 이게 아마 가장 처음에 나온 뉴스였던 것 같은데, 요거 전에 하나인가 더 나왔었어요. 근데 7시 55분. 이게 아마 첫 뉴스였던 것 같아. 네, 요게. 시간을 보면 7시 55분에 일단 이런 뉴스 아모그린텍 해갖고 테슬라, 리비안 개인 투자들을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단어들을 섞어가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좀 약간 빨아주는 그런 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모그린텍에. 그래서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1년 365일 맨날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서너 개씩은 시초가 매수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문자를 드렸어요. 문자를 보낸 시간은 이제 저희 문자를 캡처한 거고요. 제 이름 나와 있고 아모그린텍 시초가 매수 단기 손절은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3% 대응을 해야 된다. 시초가 매수는 종목 자체를 보고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사자마자 손절을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단 드려야 되니까 드렸고 시초가 매수를 드렸어요. 근데 일례로 이거를 가장 높게 수익률이 난 사람들은 물론 이 저점에서 산 분들이지만 좀 버티기 힘든 구간도 있긴 했지만 남들이 이걸 보고 올라간 걸 보고 추천하는 거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겠죠. 시초까지 이게 딱 한 종목 들었어요. 딱 한 종목. 그죠? 우리 회원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부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력주를 시장이 막 이렇게 어이없이 빠질 때는 종목이 좋고 업황이 좋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만약에 CS 윈드와 HMM이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하면 못 올랐겠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분명 지금 시장은 모아가면 큰 돈 될 종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계속 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두 번째 수익이에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가 이제 여기 매경 와서 처음에 문자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언제 샀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 구간에서 매매를, 요것도 매매가 아니라 이제 종목을 분석을 해서 회원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리고 수익을 냈던 구간인데 다시 들어갔죠. 물론 저희도 요 정도 가격에서 들어갔고 그때 공개 추천에서 우리가 이제 들었던 가격 한 요 정도 가격이에요. 네. 공개 추천주로 계속 드렸어요. 저는 원래 유료 회원 포트폴리오를 공개 추천주로 드리진 않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료 회원분들, 그다음 유튜브 시청자분들 좀 어려운 시장에서 좀 믿고 갈 수 있는 어떤 종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는데, 역사상 이제 연중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상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죠. 역사상 신고가. 수급 잠깐 보면 외국인들 수급을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따르고 있는데 어제 떨어진 것도 외국인 매도였었고 오늘
다음에 최근 오른 게 외국인 수급이죠. 저는 외국인들을 산다라고 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보면 어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갭으로 떨어졌죠. 갭으로 떨어지고 5일선은 좀 지켜줬어요. 5일선은 지켜준 흐름. 그래서 이거 신규로 사시는 분들은 오늘 딱 사면 좋은데 밑꼬리도 좀 달아주고 했는데, 수야별 매매 보면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25만 주 팔고 오늘 거의 2배 가까운 42만 주 정도, 41만 7천 주 샀죠. 기관들 매도 이렇게 막 쏘쏘하고 실질적으로는 투신권 매매 나쁘진 않았고요. 기관에서 뭐가 팔았게, 금융투자가 샀고 투신이 샀는데 기관이 왜 마이너스냐? 예, 기타 금융에서 좀 팔았네요. 연기금도 사고 있고 굉장히 좋은 수급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기관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 단기적으로 나오는 매도거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오늘 기관이 마이너스 6만 5천 주 잡혀 있는데 금융투자 샀죠. 금융투자 샀고 투신 샀고 연기금 샀고, 이제 기타 금융만 아니었으면 오늘 쌍끌이 매수인데, 이제 토탈로는 마이너스를 좀 잡혔다. 근데 목표가는 얼마 정도를 잡는 게 좋으냐? 사실, 목표가까지 갖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믿고, 성장성을 어떤 내 타겟 프라이스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구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000원에서 한 뭐 6,7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야, 2,000원에서 거의 뭐 1년 동안 6,700원 5,700원 올라가는 게 잘한 거냐? 뭐 그거는 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이 믿고 난 그걸 믿고 확정으로 난 이거를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자신이 있으면 이건 굉장한 거죠. 그죠? 플러스 50%만 나도 굉장한데 거의 뭐 200%가 조금 안 내는 수익률이죠. 하지만 뭐 요런 구간들에서 다 떨궈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뭐 개인 투자들은 뭐 내가 뭐 매매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요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차트를 미리 보기 전까지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저를 믿고 갖고 가신다면 저는 뭐 초장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장중에 뭐 그걸 돈을 내고 가입을 하라 요 개념으로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저를 이제 그 고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월급을 주는 개념으로 갖고 가셔야죠.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현대차도 계속 뭐 밀고 있는데 현대차 어제 떨어진 거 오늘 뭐 하루 만에 복구했죠. 난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거를 꼭 그 의견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분석을 하는 거야. 제가 현대차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저희 유료형 종목인데 저희는 요날 들어갔어요. 요날 들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 현대차 뭐 미국에서 전기차 걱정이다. 그걸 한번 뒤집어 꽈서 남들이 뭐 내는 의견들을 꼭 내가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게 맞지도 않고 물론 받는 것도 있지만 주식은 내 돈이잖아. 그죠? 나 굉장히 좋아 보여. 실질적으로 수급 뭐 일단 뭐 대형주니까 외국인들 수고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외국인은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도 안 팔고 사고 있어요. 네. 요거 15,000주 판 게 8월달 한 달 동안 요거 15,000주 판 게 다야. 외국인들 경우에 여기 나머지는 다 순매수. 이런 좀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절대 늦지 않았고.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뭐 오늘 기사도 좀 나왔고 태양광 관련해서 태양광 반도체 뭐 LED 그 전구체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나밖에 없다라는 점, 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종목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사서, 만약 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쫄질 않거든요. 이건 뭐 생유베일의 감사. 근데 시장이 걱정이었지, 종목 자체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시간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그동안의 주식에 대한 뭐 노하우라든가 뭐 종목 분석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가 노하우가 종목 분석 능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혼자 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게 밈 주식들에 뭐 휘둘리거나 맨날 종목들을 쫓아만 다니고, 뭐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굉장히 피곤하고, 결론적으로 주식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이 안 됩니다.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계속 뭐 회원분들과 같이 하고 싶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랑 계속 좀 새로운 인연을 좀 만들어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전문가님 돈 벌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돈을 내가 너한테 월급을 줄 테니까 나 대신 일을 해라, 그런 개념으로 갖고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고용을 하실 때도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회원 많은 방, 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아마 뭐 전문가들이 뭐뭐 수익 났다라고 막 그 광고하는 방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들이 많지는 뭐 굉장히 대부분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내가 뭐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막 뭐 하한가 가고 뭐 들어가는 종목 막 다 손절치고 내 돈 아니니까, 하지만 너는 나한테 돈을 냈으니까 뭐 회원분들이 욕을 하고 떠나도 나는 하나 아쉬운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는 직업을 장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안 하는 전문가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레이크는 전략은 들어오시면 같이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종목은 뭐 AP 시스템입니다. 왜 종목을 추천을 제가 하는지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좋은 평가는 나오진 않는데, 저는 뭐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좋은 흐름이 아니라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AP 시스템 하면은 뭐 예전에 그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정말 뭐 거의 가장 큰 네임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많이 좀 빚이 좀 발해 있죠.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되는데, 왜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컨택을 했는지 제가 좀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AP 시스템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AP 시스템은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 OLED 뭐 장비 중에서는 거의 원투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좀 약간 빚이 바르긴 했는데, 제가 뭐 좋게 보는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아몰레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게 거의 10년이 됐어요. 아몰레드. 지금의 OLED랑은 많이 좀 다른 거고, 지금 OLED와 LCD를 비교를 하면 LCD는 굉장히 그 과거의 어떤 유물 같은 느낌이고, 지금은 다 OLED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들지만, OLED는 인재 시장을 하는 산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적용 분야가 이 LCD랑은 상대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 뉴스 중에, 오늘 나온 뉴스예요. 네. 애플 OLED 적용한 아이패드를 이 하이브리드 OLED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SDC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LGD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하이브리드 OLED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뭐 BH 이런 기업들, 이제 애플이 얘네들한테 그 기판 맡기기 전에 BH 1000원 한 종목이죠. BH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예전에 500억이었었어요. 애플 수주 받기 전에 500억, 600억이었습니다. 예전에 여기였을 때, 여기서 그때 뭐 완전 개 잡쥐였지. 근데 애플이랑 인터플렉스 랑 그 애플이 자기네 돈으로 돈을 주고 장비를 깔아줬어요.
근데 인터플렉스는 중간에 좀 노이즈가 있었고, BH는 이때 당시 여러분들 2016년도에 BH 뉴스를 한번 찾아보면 애플의 수주를 뭐 받기로 해서 얘네가 공격적으로 막 증설을 하는 걸 두고 이게 기업이 이게 너무 무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때 10배 오를 때. 근데 뭔가 애플이 뭔가 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큰 산업에 대한 변화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OLED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이 방막 봉지 부분입니다. 방막 봉장. 이제 이 지금은 OLED를 뭐 리치드 OLED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OLED로 바꿀 때 필요한 이 방막 봉지 공정이 있는데, 이 방막 봉지 공정의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AP 시스템의 방막 공정, 방막 봉지 공정, 요런 뉴스들, 여러분들이 이 뉴스들을 계속 좀 보셔야 되고, 요거는 그 얼마 전 그 옛날에 나온 뉴스긴 한데,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뉴스, 최근에 이제 무슨 뭐 디스플레이 뭐 대전인가 이런 거 얼마 전에 박람회 같은 거 있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방막 봉지 TFE라고 하는 요 분야를 이 하이브리드 OLED에 들어가는, 애플이 원하는 하이브리드 OLED에 들어가는 그 방막 봉지 공정 TFE, 요걸 이제 줄여서 TFE라고 하는데, 요게 상당히 많이 좀 관심을 많이 좀 받았어요. 개발은 AP 시스템에 예전에 많이 좀 해놨죠. AP 시스템 영어로 된 홈페이지 들어가면 TFE 장비 소개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애플이 하면 삼성이랑 LG가 그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장비를 다 깔 수밖에 없거든요. 2024년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24년도면은 그때 장비를 까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좀 있으면 뭐 깔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마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AP 시스템이 좀 약간 지금 현재 AP 시스템 그 실적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P 시스템 실적을 먼저 보면, 자, 19년도 매출은 사실 이렇게 크게 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매출은 줄고 있어요. 매출 19년도, 20년도 작년 보면은 매출이 뭐 원래는 뭐 1조 원 가까이 매출이 나왔던 기업이 가장 잘 나갔을 때는 지금 3년 전에 4,800억, 재작년에 3,500억, 작년에 조금 늘어갔고 3,800억 정도. 이건 시가총액이구나. 시가총액이군. 잘못 봤어요. 다시. 매출액이 19년도에 4,600억, 그 다음에 재작년에 5,800억, 작년에 5,200억, 이렇게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뭐 4,000억대 후반에서 뭐 5,000억대 후반 늘긴 했지만, 그냥 뭐 요런 정도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이 늘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어서오세요. 다이나믹하게 늘지 않는 구간에서 이 늘어나고 있는 단기 순이익을 한번 보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영업이익을 많이 보고 외국은 좀 순이익을 많이 보는데, 영업이익도 굉장히 이 정도면 거의 퀀텀 점프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매출은 뭐 이렇게 크게 늘지는 않는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시가총액은 떨어지고 있고, 매출은 그대로고, 영업이익은 완전히 퀀텀 점프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거기다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줄어들고 있고, 돈 버는 거 족족 지금 회사 잉여금으로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좋고, 유보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1400%에서 작년에 2400%까지 올랐습니다. 유보율이. 네. 뭐 유보율 뭔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정리를 하면, 자,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거의 유지다. 뭐 약간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잠깐 유지인데, 시가총액은 떨어지고 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은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영업이익률이 중요한데,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5.9, 7.7, 영업이익률 12%. 영업이익률
2%를 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삼성이나 LG나 삼성이나 뭐 LG나 지금 뭐 그 디스플레이 쪽에 큰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큰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AP 시스템은 반도체 아니 디스플레이가 주력인 기업입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 영업이익도 완전 퀀텀 점프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반도체 장비 진출을 했죠. AP 시스템이. 그 부분을 우리가 일단 한번 다운 자료로 한번 확인되는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나와 있는데 글씨가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파란색은 그 AP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분야죠. 지금 예전에 2017년도에 94% 정도 매출에서 차지했다가 작년 기준으로 68%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매출을 100으로 맞춰놨을 때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죠. 위쪽에 오렌지색 반도체 장비 분야입니다. 반도체 장비가 10% 넘어가면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 10% 넘어가는 구간이 바로 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아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이제 RTP라고 장비가 있는데, RTP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냥 뭐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건 이제 뭐 전 세계 거의 뭐 ASML보다 더 큰 회사가 이제 아메리칸 그 머티리얼즈, 미국에 있는 장비 기업이죠. 거기서 독식을 했던 장비인데, AP 시스템이 진출을 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 장비를 많이 쓰죠. 이제 웨이퍼가 표면에 이제 공정을 거치면 이게 이제 뭐 완전히 그 얼음판처럼 잘 닦아놓은 얼음판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그러지 않고 약간 좀 그 굴곡이 좀 생기거든요. 높은 열을 확 가했다가 다시 식혀갖고 이걸 이제 아주 반짝반짝하게 평평하게 만드는 장비가 RTP라는 장비인데, 이 장비가 굉장히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었습니다. 독점이었었어요. 아메리칸 머티리얼즈가. 근데 이 AP 시스템이 이쪽 장비에 굉장히 지금 퍼포먼스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삼성전자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반도체가 지금 흐름이 안 좋고 뭐 재고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반도체는 안 좋을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여튼 요게 굉장히 좋고, 두 번째 자료,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아주 눈으로 보기 쉽게 말씀드리는 자료인데, 오른쪽이 이제 과거고 왼쪽이 이제 현재입니다. 매출 줄어들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희한한 회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반도체가 아까 보여드리는 반도체 굉장히 알짜배기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반도체는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또 그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도 모멘텀이 나와요. AP 시스템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이 디스플레이고 부주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가사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세컨이라고 하자. 세컨이 이제 반도체다. 근데 지금 반도체로 굉장히 좋은데, 이 반도체 쪽 장비가 AP 시스템에 가장 들어가면서 삼성 쪽이나 이 기업이 소모품 갖고도 연 2천억에 나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장비 한 대도 안 팔고,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하나도 안 팔아도 여태까지 팔아놓은 반도체 장비 돌아가면서 연 2천억에 나옵니다. 그냥 소모품만 갖고도. 이거는 뭐 팩트로 다 확인이 된 자료죠. 소모품은 2천억이 나와요. 근데 뭐 2천억, 연 2천억 갖고 뭐 AP 시스템이 뭐 주가 올라가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반도체는 지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 진짜 뭐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AP 시스템이 디스플레이 쪽만 이게 뭐 삼성, 뭐 3D나 LD나 이런 기업들만 투자를 시작하면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LD나 3D가 투자를 시작을 하면 이 AP 시스템 무섭게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럼 요것만 좋아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OLED 쪽은 지금 누구나 다 OLED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품들의 OLED는 인제 시작인 산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그 AP에서 만드는 그 디스플레이 장비 주력이 뭐냐면 ELA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들지만 이거는 거의 전 세계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독점. 전 세계 독점이 실질적으로 그 쉐어율이 그 마켓 쉐어율이 95%가 넘어가니까 원래 50%만 넘어가도 독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ELA 장비는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냥 좀 폴리실리콘의 전 단계가 이제 비정질 실리콘인데 그걸 폴리실리콘으로 이제 결정화 해주는 장비가 그거고 이 OLED 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중국 쪽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이 장비를 OLED 산업에서 기업들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독점이에요. 95%.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장비가 있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자 반도체 장비가 급성장을 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력인 디스플레이 장비 성장 없이 이 정도 실적이 나왔다. 디스플레이 장비 실적 없이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 눈으로 확인되고요. 뭐 당기순이익 당연히 따라갑니다. 요 부분 그 다음에 장비 판매 없어도 소모품을 그냥 연 2,000원 깔고 가는 회사입니다. 이제는. 그다음에 OLED 시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뭐 핸드폰 뭐 한 몇 년 뭐 5년 6년 전서부터 OLED 거를 썼는데 뭐 당연한데 그건 굉장히 극한된 거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애플에서 이제 OLED 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쪽 완전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굉장히 안 좋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AP 시스템 입장에서. 그 다음에 안 좋았던 이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비 쪽만 삼성, LG 쪽이 투자를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OLED 장비 쪽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AP 시스템을 지금 안 살 건가? 그걸 저는 그냥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주가 너무 좋잖아. 지금 시가총액 2,800억이에요. 시가총액 2,800억. 퍼가 몇이야 지금? 퍼가 뭐 한 3 나올라나? 네. 근데 시장은 바보가 아니거든.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낮아졌을까? 이 기업의 자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비나 뭐 장비랑 소재는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한데 장비는 일시적이지만 소재는 영원하다 그런 내용이 있죠. 하지만 소재는 뭐 이렇게 막 퀀텀 점프를 하진 않습니다. 뭐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업황상 장비는 수주를 시작하고 일단 업황이 개선된다. 그 다음에 뭐 대기업들이 장비를 보통 깐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시절이 오면 주가 못 말리게 올라갑니다. 근데 물론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오늘 샀는데 내일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실망을 하실 분들은 이걸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비중 있게 계속 모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지금 뭐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 백화점에서 뭐 2월 되는 상품 세일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창고 떨이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도 시장이 뭐 괜찮아지면 다 수익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연한 수익은 여러분들 내 돈이 아니에요. 우연한 수익은 우연한 수익은 절대 내 돈이 아닙니다. 다시 시장이 토해내게 돼 있어요. 절대 내 돈이 아니라니까요. 우연한 수익은 내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결정한 종목에서 수익이 났을 때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수익 저거 한번 사볼까? 아니면 요거 뭐 좋다던데 요거 내일 올라갈 것 같아 그래갖고 그런 거 사는데 수익 나면 그게 과연 내 돈일까? 절대 아닙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99.9% 아니라 100% 그거 이상으로 시장이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실 때
뭐 나머지 공부는 여러분 이제 OLED 시장이 언제 개화를 하고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상황이고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공부로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나머지는 좀 회원가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 투자로 돈을 1년 내내 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누구나 알고 있지만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좀 인지부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난 아닌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내 스스로 그걸 부인을 하고 있다고. 돈을 주식 투자로 거부가 된 사람들은 돈을 꾸준히 번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 주식 투자로 어떤 사람은 100억을 벌었다. 1억을 갖고 100억을 벌었다. 이 사람이 과연 꾸준히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일주일에 몇 백만 원씩 꾸준히 벌어서 100억을 만들었을까? 전 세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슈퍼개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한도 종목으로 대박을 내고 그걸 이어간 거예요. 자기만의 기법이 아니라 종목을 보는 눈으로 일주일에 얼마씩 벌고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종목 이거다 그런 비중을 실어서 배짱 있게 갖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아무 종목이나 그러면 되겠죠. 바이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죠. 헬릭스미스 어떻게 할까? 신라젠 어떻게 할까? 그죠? 네. 바이오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바이오는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기사 몇 줄이 내가 알고 있는 다야. 그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남들은 지금 바이오가 안 좋고 저 회사가 임상을 실패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거 사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네. 하지만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남들은 지금 안 좋다고 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는 게 주가에 적용이 안 되는 종목을 찾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내가 좀 노력만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 여러분들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종목을 좋게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해서 발굴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은 좀 회원 가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단기 매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회원분들 성향도 원래 그런 분들 20억, 30억 지금 인사하신 성대 당구장님 같은 경우도 시드가 단단위로 시작했다가 저랑 한 6년 동안 하시면서 몇십억으로 불어나신 분인데 주식은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틀린 거를 밀어붙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능력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노하우나 이런 게 부족하신 분들은 저를 고용을 하셔서 당장 내일서부터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레이크 머티리얼 조금 더 올라가면 해야지.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 분명히 비중 확 실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금 원하는 수익률 발 것도 못 미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리딩 없이 그 다음에 업데이트 없이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 회원 가입비가 사실 굉장히 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천만원, 3천만원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드렸던 시초가 매매들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없는데 막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우리 시초가에 수익 났다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일주일에 서너 개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건 밴드에서 다 보여드렸고, 이렇게 좀 시세가 작아도 난 이렇게 단기 매매를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좀 시세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분석한 종목군들 최근에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ISC 같은 경우도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마 저희 방보다 일찍 들어간 방이 없었을걸요.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여기서 사서 팔고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제가 가장 느낌 있게 생각하는 종목 이수페타도 마찬가지고, 이수페타는 남들이 안 좋다고 했을 때 샀거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무도 생각 못할 때 요 자리에 샀어요. 파란색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를, 다 올라간 거를 추천해서 따라잡는 건, 그건 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머지 부분들도 뭐 마찬가지. 예전에 뭐 디스플레이 텍도 회원 여러분들한테 매수해서 100% 수익 무조건 나니까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 회원 여러분들 중간에 좀 지루해 하시고 힘들어 하신 분도 있었었는데, 난 이게 왜 100% 올라갈 건지 당위성을 회원분들한테 확실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100% 다 찍고 나왔습니다. 네. 요즘에야 사람들이 디스플레이 택을 알지, 예전에 디스플레이 택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 갖고 있는 거 저희 방밖에 없었어요. 네이버에다 쳐도 안 나왔었어요. 네. 이런 것들 해서 뭐 이건 너무 소형주니까 좀 그렇고, 좀 뭔가 그 맨날 주식만 쫓아다니기에 너무 지쳤다 하시는 분들은 시초가 매매, 그 다음에 시초가는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리스크도 거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제가 호재에 나오고 좋은 평가 나온 기업들을 장 전에 싸그리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보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호재가 나온 기업들은 그날 안 오르면 안 올랐지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올라가면 화끈하게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종목 분석해서 계속 모아가서 비중 있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뭐 매매를 해야지만 뭐 그 계좌가 올라가거든요. 3천만원 5천만원 마이너스인데 50만원 수익 났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께는 이것도 이 20시간짜리 그 매번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1,000만원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뭐 종목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흔한 무슨 뭐 차트에다 선 긋고 이평선이 이랬죠 저랬죠, 말도 안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시드가 뭐 1,0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저는 들어와도 뭐 밖으로 그냥 모셔드리고, 2,000, 3,00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요 시초가 매매로 매매 단기 매매 하시고, 그 다음에 주력 중 하나는 갖고 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돈으로 보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가입하던데 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모르겠네. 내가 TV 나가갖고 그냥 싹 쓸어버릴까? 난 TV 오늘도 섭외 전화가 왔는데 작가님한테 이게 뭐 너무 좋다고 PD님이, 그래서 출연 좀 더 해달라고 했는데 밤에도 제 귀찮아갖고 출연한 거 싫어하고, 네. 좀 약간 급이 다른 좀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여태까지 했던 거를 유지를 하면 결과는 똑같겠죠. 그래서 좀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절대 갈등하거나 하지 마시고, 내일 해야지 하지 마시고 하고 내일서부터 들어오세요. 예. 유튜브 더보기에 보시면은 일단 뭐 제 사진 또 어디 갔냐? 없어졌네. 사진 나와 있는 거 링크 누르면 제 사진 나와 있을 거예요. 매일경제 쪽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가입하시고요. 저는 지금 주식 안 사면 언제 주식 살 거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뭐 돈이 없는데 시장이 딴 거 올라갈 때 내 종목 안 올라가면 그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쵸. 어제도 2종목 익절했죠. 네,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매일 7시, 오늘은 좀 일찍 시작했다. 5시 반에 했으니까 화, 수, 목, 일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